프롤로그 세 번째 제자의 유서 깊은 가게. 습기를 잔뜩 먹어 붕뜬 단발머리, 편안한 티셔츠 차림의 페니는 단골 카페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바로 오늘 아침 꿈 백화점으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참이었다. 페니는 면접 때 나올 질문에 대비해 옆 골목의 서점에서 인터뷰 요령에 관한 책부터 관련 문제집까지 싹 쓸어와서 닥치는 대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는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테이블 밑으로 발을 까딱까딱대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신고 있는 수면 양말이 어찌나 오색 찬란한지 발을 까딱일 때마다 정신이 사나워졌기 때문이다. 도톰한 침실용 가운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차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그가 찻잔을 후후 불 때마다 상쾌한 숲 내음이 페니 쪽으로 불어왔다. 그는 아마도 피로회복에 좋은 특제 허브티를 마시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 맛있는 차. 리필 얼마? 남자는 잠꼬대처럼 몇 마디를 중얼거리더니 입맛을 쩝쩝 다시며 다시 발을 까딱했다. 페니는 그의 수면 양말이 보이지 않도록 의자를 돌려 앉았다. 가게에는 그 남자 손님 외에도 잠옷차림의 손님들이 꽤 있었다.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옆에 앉은 여자는 대여용 수면 가운을 입고 목덜미를 벅벅 긁고 있었다. 그녀는 갑갑한지 이따금 몸을 버둥거렸다. 페니가 사는 이 도시는 먼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수면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달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시민들은 잠옷차림의 외부 손님들과 섞여 지내는 데 익숙했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페니도 마찬가지였다. 페니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쓰디 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감과 동시에 어수선하던 주변 소음이 잦아들고 주위 공기가 차분하게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추가 요금을 내고 진정 시럽을 2스푼 더 넣어달라고 주문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펼쳐놓은 문제지를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방금까지 정답을 고민하던 문제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1999년도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꿈과 그 제작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킥슬럼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야수느즈 오트라,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 와와 슬림랜드,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바라보는 꿈. 도제, 역사 속 인물과 티타임을 가지는 꿈. 아가넴 코코, 난임 부부의 새 쌍둥이 태몽. 페니는 볼펜 뒷꼭지를 잘근잘근 씹으며 고민에 빠졌다. 1999년도라면 꽤나 옛날이다. 킥슬럼버나 와와 슬림랜드처럼 젊은 꿈 제작자는 정답이 아닐 거다. 페니는 볼펜으로 2개의 보기를 쭉쭉 그었다. 그렇다면 야스누즈 오트라가 만든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은 어떨까? 페니의 기억이 맞는다면 그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이었다. 야스누즈 오트라의 꿈은 출시 전부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편인데 더 이상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입 아프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꿈에서 일주일간 부모님으로 살아보게 하세요. 라고 발랄하게 외치던 광고 모델의 모습이 똑똑히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페니는 나머지 2가지 보기 중에 끝까지 답을 고민하다가 아가넵 코코, 난임 부부의 새 쌍둥이 태몽을 정답으로 체크했다. 그러고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시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털이 복슬복슬한 동물의 앞발이 문제지 위에 턱하니 얹어졌다. 페니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손등으로 커피잔을 칠 뻔했다. 아니지, 이 문제의 정답은 A야. 커다란 앞발의 주인은 인사도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1999년도는 킥슬럼버의 데뷔 연도이자 데뷔하자마자 그랑프리를 수상한 기념비적인 해거든. 난 그때 꼬박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그의 꿈을 샀었어. 내 평생 그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이었지. 물을 가르는 지느러미의 감촉, 일렁이는 바닷속 풍경까지 꿈에서 깼을 때 범고래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던지. 페니, 킥슬럼버는 천재야.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 겨우 13살이었어. 앞발의 주인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싸, 너였구나. 난 또 누구라고. 페니는 손을 뻗어 커피잔을 멀리 치워버렸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까 네가 서점에서 책을 왕창 사서 나가는 거 왔거든.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았지. 너 집에선 공부 안 하잖아. 아쌈은 페니가 테이블 위에 쌓아놓은 책더미를 살폈다. 면접 준비하는 거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나도 오늘 아침에 연락받았는데. 이 골목에서 일어난 일 중에 우리 녹틸루카들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지. 아쌈은 이 골목에서 일하는 녹틸루카 중 하나였다. 녹틸루카들은 잠든 손님들이 옷을 훌렁훌렁 벗고 다니지 않도록 항상 100벌이 넘는 수면용 가운을 짊어지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옷을 입히는 일을 했다. 그들은 몸에 비해 커다란 앞발과 옷을 여러 벌 걸고 다니기에 알맞은 기다란 발톱, 푸근한 생김새 때문에 이 일을 하기에 제격이었다. 정작 그들은 무성하게 자란 털들 덕분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페니는 벌거벗은 손님들도 잘 차려입은 사람보다는 똑같이 벌거벗고 다니는 털복숭이 동물들에게서 가운을 건네받는 편이 덜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앉아도 되지? 오늘 많이 돌아다녔더니 발이 아파서 말이야. 페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쌈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아쌈의 풍성한 꼬리가 뻥 뚫린 의자 등받이 뒤로 살랑거렸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 페니는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했다. 아쌈, 너 대체 몇 살이길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녹틸루카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야. 아쌈이 새초롬하게 말했다. 나도 왕년에 상점 쪽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꽤 했었거든. 이쪽 일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지만 말이야. 아쌈이 어깨에 둘러맨 수면용 가운들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쨌거나 덜렁이 페니가 달러고트의 꿈백화점에 면접을 보러 가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전생에 쌓은 덕이 이제야 빛을 발하려나 봐. 페니는 진심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달러고트의 꿈 백화점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일자리였다. 높은 수준의 연봉, 이 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물, 각종 인센티브 제도, 기념일에는 고가의 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세심한 직원 복지까지. 일자리로서의 장점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달러고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보다는 못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달러고트의 혈통과 그의 먼 조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가문의 존재야말로 이 도시의 기원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페니는 마음이 벅차올라 몸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어. 페니가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런데 면접 준비는 이런 책으로만 하고 있는 거야? 아쌈은 페니가 풀고 있던 문제지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일단 외워둘 수 있는 건 다 외워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전설의 꿈 제작자 5명에 관해 이야기해보라던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꿈은 어떤 것인지 또 시간대별로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물어볼지도 몰라. 내가 일하기로 지원한 시간대에는 소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대. 난 시차나 날짜 변경선에 대해서도 공부했어. 넌 왜 손님들이 24시간 온종일 끊임없이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니? 설명해줄까? 페니는 의욕에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일장연설에 쏟아낼 참이었다. 하지만 아쌈은 극구 사양하며 고개를 저었다. 달러고튼 그런 시시한 거 묻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지나가는 중학생들도 알아. 페니가 시무룩해 하자 아쌈이 앞발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페니. 난 오며 가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이래봐도 내가 꽤 마당발이거든.
이 골목에서 일한 지가 벌써 10수년째니까 말이야. 아쌈은 페니가 또다시 나이를 캐묻기 전에 재빨리 말을 이어나갔다. 달러고트는 꿈에 대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한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답이 뚜렷한 질문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사실 이거 전해주려고 왔어. 아쌈은 어깨 위에 둘러매고 있던 대여용 수면 가운을 바닥에 몽땅 내려놓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가운을 헤집자 작은 보따리가 튀어나왔다. 아쌈이 보따리를 풀자 이번에는 수면 양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거 아니야. 이거 수정냉장이나 손님들마다 신겨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고. 옳지, 그래, 여기 있다. 아쌈은 보따리 안에서 손바닥만한 얇은 책자를 꺼내들었다. 담청색의 두툼한 책 표지에는 금박으로 고급스럽게 장식된 제목이 쓰여 있었다.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 이 책 정말 오랜만이다. 페니는 단번에 그 책을 알아볼 수 있었다. 페니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자랐다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그건 이 도시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필수 권장 도서쯤 되는 유명한 책이었다. 어쩌면 달러고트는 이 이야기와 연관된 관련된 질문을 할지도 몰라. 이야기에 대한 감상과 네 생각을 물을지도 모르지. 어릴 때 읽고 다시 읽은 적이 없다면 한번 꼼꼼히 읽어봐. 무엇보다 달러고트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 아쌈은 페니 쪽으로 당겨 앉으며 얼굴을 바싹 가까이 댔다. 이건 비밀인데 꿈 백화점에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달러고트로부터 이 책을 한 권씩 선물 받았대. 그게 정말이야? 페니는 냉큼 아쌈에게서 책을 받아들였다. 정말이고 말고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하게 이만 일하러 가야겠다. 페니를 보던 아쌈의 시선이 등 뒤에 테라스 쪽 창밖으로 옮겨갔다. 방금 팬티만 입고 자는 사람이 돌아다닌 거 본 것 같아. 아쌈이 밤새 코를 실룩거렸다. 아쌈은 부랴부랴 널브러진 수면 가운을 챙겼다. 페니는 수면 양말을 보따리에 다시 집어넣는 것을 도왔다. 그럼 면접 잘 보고 꼭 후기 들려줘, 페니. 아쌈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중에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팬티라도 입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가 중얼거렸다. 고마워, 아쌈. 아쌈은 별말씀을 하고 말하듯 꼬리를 좌우로 둥글게 휘젓고는 이내 아래층으로 사라졌다. 페니는 아쌈이 남기고 한 책을 어루만졌다. 아쌈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왜 이 책을 읽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넓은 상점가의 시작, 이 도시의 탄생, 그리고 달러고트와 꿈 백화점의 기원이 담겨 있다. 달러고트가 만약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해답은 이 책 속에 있을 것이다. 페니는 오답투성이 문제지를 미련 없이 접어서 가방 안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남은 커피를 몽땅 들이켰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쌈이 준 책을 펼쳐들었다.